네, 반갑습니다. 주라됩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죠.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해서 필리조선소 이슈, 그리고 잠수함 입찰까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복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조선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오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리조선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중요한 이슈부터 하나 볼게요. 자, 요거죠. 네, 원팀, 하나오션, HD현대 잠수함 사업에 결선행을 갔다. 어디에 결선행을 갔냐? 잠수함 산업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산업에서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얼마다? 3,000톤급 12척. 무려 6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0조 원 규모의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 선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기술이라고 해봤자 미국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부터 조선이 약했던 건 아닌데 자국의 이제 보호산업 정책을 좀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조선도 이전보다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사실 조선하면 한국이랑 중국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영이 나뉘니까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제 중국을 택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쪽에서는 한국을 좀 택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와 국내 조선사가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조선사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는 뭐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잠수함 사업인데 이게 12척 규모고요. 규모로는 이제 60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 호주에서 호위함 사업을 수주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똑같이 그 하나오션이랑 HD현대가 다 뛰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참여했어요. 각각 참여했으니까 이 두 기업이 경쟁 관계로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수주를 따내기가 어때요? 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단독은 아니겠죠. 경쟁사가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가 어디냐? 바로 독일 티센크루프의 마린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독일 업체를 상대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 업체 두 곳이 손을 잡고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60조 원이라는 규모는 단순히 이제 12척을 도입하는 규모가 아니고요. 한 30년간, 향후 30년간 운영과 유지 비용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조선도 원전도 이런 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조금 이제 그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사업이 원래 이제 두 곳만 입찰했던 게 아니고 뭐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굉장히 이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우리 조선업계가 원팀으로 협력해 있기 때문에 결승 티켓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선에서 독일 업체와 1대1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이번에 제안한 선박이 뭐냐, 이제 바로 요거거든요. 장보고 3입니다. 톤수는 3,600톤, 20노트고요. 50명 정도, 그리고 국산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젤과 리튬 전기, 공기 불효 추진 체제를 주요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잠수함이기 때문에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수직 발사관 탑재 어뢰, 기뢰, 유도탄 등, 유토탄이라고 했네요. 유도탄까지도 실려있는 거. 요게 이제 하나오션이 제시한 잠수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의 조선은 건설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명한 게 뭐냐, 해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기입니다. 납기. 한국만큼 납기를 잘 지키는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2026년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에 해주고, 다른 나라는 이런 그 상황이 많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요때까지 해줄게 라고 하면 그때까지 해줘요. 그걸 이제 글로벌에서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캐나다가 점수를 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팀코리아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갔죠. 네, 필리조선소를 가서 명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나 필리조선소 선박 명명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갔습니까? 역시 조선 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국의 조선업을 강하게 하기 위한 의지 강하다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조선업의 가능성이 그만큼 계속 열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규모가 중요하겠죠. 한화그룹이 이 마스가로 명령되는 이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죠. 필리조선소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0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부분입니다. 50억 달러는 이제 한국 돈으로 7조 원입니다. 7조 원. 역시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이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산통부 장관, 그 다음에 안보실장, 정책실장까지도 모두 다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미 연방 하원 의원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의 협력 투자 펀드가 투자 재원이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네, 조선산업협력 투자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직접적으로 조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이 이제 미국에 설립한 해운 계열사가 그 하나 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하나 필리조선소에 그 중형 유조선 10척, LNG 운반선 한 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앞으로 활발하게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리조선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이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오션이 들어간 필리조선소 지분이 몇 퍼센트냐? 그 40%입니다. 40%. 그럼 나머지 60%는 누가 넣냐? 하나시스템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필리조선소 관련주는 하나시스템도 같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필리조선소 관련주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필리조선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선주, 특히 하나오션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 주한미군 기지 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회담 전에는 뭐예요? 그 한국에서 뭐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그 회담 전에 냉담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달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당연히 한국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부지도 엄청나게 크고요. 줘서도 안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달라고 한 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국방비 증액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액해라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 논리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논리에 방어할 수 있는 건 뭐다? 조선과 원전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술은 조선과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조선 사업 좀 더 투자해 줄게, 원전 사업 좀 더 투자해 줄게, 반도체 투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미국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그 부분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이제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개연성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이슈와도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이에요. 지금 21이평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비롯한 주가 흐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그 영상 하단에 보시면 로켓 주식클럽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입니다. 무료 혜택이고요.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중목으로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꼭 넣어 주셔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처를 꼭 넣어 주시고요. 분석 희망하는 주식 뭐 하나오션이면 하나오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면 현대차,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중복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주식 관련된 궁금증은 뭐든 좋으니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자 제공 동의를 눌러주셔야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혔어요. 박스권에 갇힌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요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개별 전략 팍팍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신청하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